자, 먼저 이제 사회탐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권동훈 컨설턴트인데요. 수능편과 내신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 뒤에서 한번 지켜보니까 과학탐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이 왜 사회탐구를 고민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자연계 친구들이 어떻게 사회탐구를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다뤄볼 거니까 조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회탐구 수능편. 아까 과학탐구처럼요, 어떤 과목에 맞는지 또는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이 과목에 맞지 않는지를 같이 볼 거고,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사탐런이에요. 아까도 이제 앞에서 사탐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도망가는 현상이겠죠. 어떤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바꾸면 유리할지 또는 바꾸면 안 될지를 같이 볼 거고요. 내신에서 사회탐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시면 나에게 불리한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경제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일단 말만 들어도 싫죠. 그죠? 내신에서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경제 과목이라는 건 가장 이과적인 성격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이과적인 성격의 시험입니다. 이과적인 성격의 시험이 무슨 말이냐면, 윤리로 예를 들어볼까요? 윤리는 개념을 배우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경제는요,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과목이라서 문제를 풀어낸다, 그래프를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과적인 성격의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경제가 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그래프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까 과학탐구로 예를 들면은 화학이나 지구과학 그런 그래프 같은 거 나오면은 저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 해석조차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과 친구들하고 문과 친구들하고 조금 능력치가 좀 다르기도 하죠. 물론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적은 응시 인원이에요. 실제로 응시 인원을 보시면요, 약 5,000명만 응시를 합니다. 5,000명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보통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적어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에요. 많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사회탐구에서요. 근데 5,000명이라는 건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러면 이 인원이 적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앞서 과학탐구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시 100분이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경제를 정말로 선택하면 안 되냐? 그럼 경제를 피해야 되냐? 그럼 한번 등급 컷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하고 윤리와 사상을 비교군으로 가져왔는데요. 보통 사회탐구 많이 선택하는 게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사회문화죠. 등급 컷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원점수 1등급 45점이에요. 경제 44점입니다. 윤리와 사상 1등급 컷이 50이에요. 그럼 윤리와 사상은 다 맞아야지 1등급이 나왔고요. 작년 기준으로요. 여기 보시면 2등급은 없죠. 2등급이 없어요. 말 그대로 1등급 받는 학생들이 4%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그럼 경제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래프 해석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한번 본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불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선택해라? 그건 조금 정말로 많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고 경제를 문제 풀었을 때 정말 적성이 있다면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제를 선택했을 때 단순히 등급 컷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나 좀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접근했을 때 피해를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경제를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사회탐구 과목 중 가장 이과적인 성격입니다. 보통 문과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암기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계산을 하고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프 해석과 계산이 빠르다면요. 괜찮아요.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적성이 맞다면요. 자, 상위권 학생이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정시에서 표준 점수,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대하고 홍익대를 지원할 예정이라면 표준 점수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게 맞고요. 아니라면 백분위가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윤리와 사상 다 맞아도 백분위가 94예요. 그죠? 근데 경제하고 사회문화는 다 맞으면 백분위가 100이네요. 아무래도 정시에서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내가 단순 암기해서 윤리보다는 빠르게 그래프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적성에 맞다 하면은 경제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 사항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와 법이에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분리하는 과목 첫 번째로 경제, 분리한 과목 두 번째로 정치와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말해서 기피하는 과목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진짜로 선택하면 안 되냐?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피하는 과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치와 법은요, 굉장히 많은 암기량이 있어요. 흔히 생각하면 정치, 법?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로스쿨 아니면 사법시험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법전 다 외우고요. 그죠? 생소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딱 가도 뭔가 나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암기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신에서 정치와 법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나 내신에서 정치와 법 힘들었는데 그럼 수능에서도 안 되겠다 하면서 기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정치와 법도요. 적은 응시 인원입니다. 근데 그래도 경제에 비하면 좀 많죠. 25,000명이에요. 아까 경제는 5,000명이었는데 25,000명입니다. 그래도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순위에 탑3 안에 드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친구들 사회문화 약 11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겠죠. 역시 인원이 적으면 백분위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의 이 등급 컷 표준 점수 백분위를 분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보셨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치와 법은 43점, 원점수가 43점이 1등급입니다. 그 말은 즉슨 3점짜리, 사회탐구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요 3점짜리예요. 3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2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챙길 수 있다. 또는 고난도 문제를 틀리고 기본 문제만 맞아도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최상위권으로서 정시의 백분위를 노리거나 아니면 표준 점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외우고 싶어요. 저 생각 안 하고 저 단순 암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정치와 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득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등급까지 원한다면. 근데 1등급 또는 만점을 원한다. 그러면 정치와 법은 조금 다른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정시에서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원한다가 아닌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원하고 그리고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단순 암기가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정치와 법에 적성이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치와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 과목 중에 가장 정답이 명확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법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보통 윤리,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은요. 해당 철학자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거를 문제에다가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럼 이건 외우면 돼요. 이건 몇 조 몇 항이다? 근데 사실 외우는 게 힘들다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문 해석과 응용이 힘든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암기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의 표준 점수가 유리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표준 점수가 왜 유리하냐? 자, 사회문화는 다 맞아도 표준 점수가 70인데요. 정치와 법은요 73입니다. 윤리와 사상은 63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사회 탐구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유리한 과목 중에 하나다. 이거는 표준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서 과학 탐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내가 지금 지원하는 전형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 지원에 따라서 그 전형에 따라서 이런 과목이 좀 변형될 수도 있어요. 변경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불리한 과목을 봤는데 그럼 이제 유리한 과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경제, 정치와 법. 고려사항도 아닌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친구들이 생활과 윤리 많이 선택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공부 안 해도 3등급 나와. 맞아요. 공부 안 해도 3등급은 나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왜냐면 생활과 윤리는요,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문학처럼 읽고 풀잖아요. 도덕 문제처럼 아니면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 당연한 말만 찍으면요 3등급 나옵니다. 근데 그게 수능 때까지 유지돼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익숙한 개념으로 심리적 부담이 완화돼요. 솔직히 말해서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개념들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개념들이에요. 철학자 이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응시 인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과 윤리는요, 약 13만 명,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사회문화는 11만 명, 생활과 윤리는 13만 명이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많이 보니까 그만큼 좀 점수 따기에 널널하지 않을까? 분석을 안 하니 그냥 느낌,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의 등급 컷이에요. 1등급 50점이네요. 다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점짜리, 어려운 3점짜리 하나면 47점, 2등급이네요. 3등급.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입니다. 굉장히 촘촘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는 만큼 등급 따기는 조금 어렵다. 아까 노베이스 3등급을 말씀드렸는데 노베이스로는요 한 39점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요 굉장히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과 윤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많아져요.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한 3등급이다. 뭐 가볍게 생활과 윤리 합시다.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목표가 만점 1등급이다. 오, 그거 조금 고려해야 돼요. 공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정말로. 정말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생활과 윤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등급까지는 쉽지만 그 이상이나 만점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활과 윤리 쉽던데 해봐. 그러면 3등급이 목표라면 해봐. 오케이. 근데 만점이 목표다 또는 1등급이 목표다. 이거 한번 제대로 체크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자신 있고 그만큼 이 생활과 윤리 파트에 공부할 수 있는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널널한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철학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가지고 이 지문을 해석하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접근이 필수적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 해볼까요? 요즘 애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하죠. 그죠? 뭐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한다 라는 건 매 그런 세대마다 있던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기 싫은 학생들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가볍게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가 튕겨나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해보니까 3등급 나오던데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했죠. 근데 저 진짜 1등급 안 되겠어요. 저 그냥 3등급까지만 하고 저 그냥 다른 거 한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모의고사와 수능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역시 생활과 윤리 쉽네 하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탐구는 마지막에 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탐구만 공부할 때는 괜찮아요. 왜? 생각하는 힘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사회탐구는 국어, 수학, 영어 보고 사회탐구 마지막에 보는데 이제 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생각의 연계가 힘들어.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작년이었나요? 언제였나? 이제 고려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는요 만점이 나왔어요. 수능 때 3등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잘하겠죠. 다른 과목도 잘하겠죠. 근데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단순히 쉽다고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생활과 윤리 파트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도 점쳐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생활과 윤리와 더불어 사회문화 탑2죠. 그럼 사회문화는요, 높지 않은 난이도래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사회문화 공부하면 되던데? 아까 우리 과학탐구에서 얘기했듯이 지구과학 공부하면 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생활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회문화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사회문화 하면 대표적인 뭐 기능론, 갈등론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똑같은 현상을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라는 건, 그러면 이 현실 세계 문제를 이런 이론에서 접근해보자, 저런 이론에서 접근해보자 라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 그죠? 실제로 높지 않은 난이도가 맞아요. 근데 이제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문화는 도표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높지 않은 난이도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도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4문제 정도가 한 11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표를 제외하고 다 맞으면요. 39점이죠? 3등급은 나와요. 그 말은 즉슨 도표 빼고 풀면은 사회문화는 시간이 남습니다. 남아요. 그럼 똑같죠? 3등급까지는 쉬워요. 1등급? 사회문화는 사실은 적성도 필요해요. 적성도 필요해요. 이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도표 해석에서 너무나도 애를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등급별로 공부 방향이 명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도표가 4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거 빼고 다 맞아도 3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문화에 어떤 전략을 가지냐? 한 3개월 동안 도표 빼고 계속 시켜요. 도표 빼고 계속 시켜서 39점까지 만들어 놓고 찍어서 맞춰와 라고 하는 전략도 있어요. 또는 39점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도표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공부를 했는데 39점 아래로 내려간다? 또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자, 도표 위의 문제 말씀드렸죠?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도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문화는. 도표를 제외한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도표를 가야지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도표를 갑니까? 고작 11점 맞추려고 39점을 버려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사회문화가 중간에 왔고요.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으로 봅니다. 자, 39점이면요. 확실하게 3등급이죠. 근데 만약에 찍었어. 2점만 찍었어요. 2등급이에요. 나이스하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수시에서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학생부 교과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겠다. 그러면은 사회문화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죠? 왜? 확실하게 3등급.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2등급까지가 거의 보장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거의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탐구를 이제 가르치는 강사분들은요, 사회문화를 왜 안 하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이고요.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일단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는 것에 가정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아까 생활과 윤리 봤고요. 만점 받아야 1등급인 생활과 윤리.
하지만 사회문화는요, 자, 1등급이 45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역시 도표 문제 어렵다라는 거죠. 도표 문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점 받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실제로 사회문화의 만점자 비율은요, 뒤에 써놨습니다. 만점자 비율이 가장 낮은 탑3 과목 중 하나예요. 사회탐구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럼 만점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과목이 뭘까요? 갑자기 문제 나오죠. 뭘까요? 경제예요. 경제예요. 그 다음 뭘까요? 정치와 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피하자는 과목들 경제, 정치와 법, 그 다음에 사회문화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정말로 표준 점수 100분이 정시 지원하는 친구들 정말로 힘들어요. 만점 받기. 그럼 내가 지금 정시로 무조건 정시를 가야 돼. 근데 사회문화 선택했어. 와, 굉장히 많이 고려해봐야죠. 수시야? 수시면 사회문화 왜 안 해? 정시야? 사회문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다른 게 이 사회탐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등급까지는 쉽지만 그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사회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시 최저 등급을 노린다면요. 사회문화 왜 안 해? 가 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탐런입니다. 자, 과학탐구 공부하다가 사회탐구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도, 대학 자연계열에서도 너 사회탐구 봐서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변경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죠. 왜 바꾸겠어요? 이과를 갔는데 하기 싫어요. 왜냐? 옆에 문과를 보니까 룰루랄라 놀고 있어요. 우리 이과 애들은 맨날 막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 지구과학 하는데 룰루랄라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뭐예요? 나 지금 4, 5등급 하는데 그래 내가 바꾸면 1, 2등급 가겠지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죠. 그리고 야 조금만 공부해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돼요? 정체 있어요. 이 사탐으로 바꾸는 친구들이 어떤 계기로 바꾸냐? 모의고사 때, 6월 모의고사 또는 9월 모의고사 때 한번 사탐 풀어봐야지 합니다. 노베이스로. 그럼 아까 보셨죠? 생활과 윤리? 그냥 비문학 풀듯이 풀어도 3등급 나와요. 사회문화? 어찌 해도 3등급 나옵니다. 야, 나 하네. 조금만 하면 1, 2등급 될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머물러요. 왜 머무르냐? 이 친구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안 하죠. 안 해요. 이미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보셨듯이 과탐 가산점에 밀리는 현상이 좀 이 표현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변환 점수가 있을 때, 그렇죠? 앞서 자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연계열, 대학 자연계열 지원할 때 사회탐구는요 그냥 반영됩니다. 그런데 과학탐구는요 변환 점수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탐구는 그 점수 그대로 반영되는데 과학탐구는 변환 점수로 반영이 되다 보니 실제로 변환 점수를 까보면요 과탐을 보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학탐구 3등급, 사회탐구 3등급 똑같은 표준 점수, 똑같은 100분이어도 변환 점수로 들어가면요 과학탐구가 더 높은 점수를 가지는 현상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탐으로 바꿀 거면 진짜 죽을 노력을 다해서 1등급을 받을 거 아니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굳이 3등급을 받을 거면은, 왜냐면 이과 친구들이요 사실은 공부를 안 했다 뿐이지 처음 공부한 건 아니죠. 물화생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근데 사탐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럴 거면 그냥 조금 과학탐구에 조금 더 해서 그냥 3등급을 마무리 짓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과적 사고의 학생. 이과적 사고가 뭐냐? 바로 쉽다고 하는 생윤이나 사회문화에서 고전합니다. 자, 이과적 학생. 이거 답이 뭐예요? 이건 왜 이래서 답이에요? 수학. 이래서 답인데? 그래서 이 답은 뭐예요? 답을 도출해내는 사고를 가진 학생들 있죠? 자, 윤리에서 답이 있을까요?
물론 수능 윤리에선 답이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냥 이 학자의 주장일 뿐인데 이게 왜 답일까? 하면서 답을 도출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오히려 고전해요. 실제로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바꾼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윤리 못 해먹겠어요. 아 이건 뭐 해도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이거도 말이 되고 저거도 말이 되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는 차라리 수학이 좋아요. 그러면서 포기를 해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사탐으로 옮기기 전에 나의 성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실제로 단순 암기에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학 공식 암기할 게 맞나요? 수학 공식 해봤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와우 얘네들은 엄청나게 암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암기뿐만 아니라 그 암기를 바탕으로 응용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런 친구들에겐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너가 과학탐구가 힘들어? 사회탐구로 한 과목 정도 바꾸고 싶어? 그럼 오히려 정치화법을 해라. 왜? 답이 명확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답 뭐예요? 이거. 이런 상황에서 정답 뭐예요? 이거. 오히려 이과적 사고의 학생은요. 과학탐구 2개 중에 하나를 사회탐구로 바꿔야 된다? 정치화법을 추천합니다. 오히려. 근데 정치화법도 정시 학생들 말고 조금 더 수시, 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그죠? 다음에 정시 지원 학생. 목표는 뭡니까? 사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고요. 적은 공부량으로 나는 좀 더 국영수에 집중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과학탐구에서 들어봤죠? 물리, 공부량이 적대요. 근데 윤리, 공부량이 진짜 적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회탐구는 쉬우니까 우리 사회탐구로 가서 등급 좀 받아보자.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뭡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공부량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상대적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오면은 애들. 왜?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사회탐구 하나 바꿨는데 이거 못할까? 해놓고 공부를 정말 안 합니다. 해봤자 일주일에 1시간 할까? 그것도 인강 듣기? 그게 무슨 공부죠? 자, 그래서 이거 말고 변환점수 적용 시 불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 가산점수죠. 변환점수를 적용한다면 똑같은 등급과 똑같은 백분위여도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탐으로 바꿀 거면 너 1, 2등급 할 자신 없으면 오지 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상위권 학생들이죠? 근데 만약에 과학탐구가 근데 저는요 5등급, 6등급이에요. 근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서 과탐 5등급, 6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바꿔서 사회탐구 3등급을 노리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급별로 사회탐구로 변경했을 때 유리한 학생이 있고요. 사회탐구로 변경했을 때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학탐구 좀 낮다? 정말 낮다? 5등급 이하? 6등급, 7등급이다? 그럼 조금만 공부해서 사회탐구에서 3등급으로 가자. 오케이. 근데 과학탐구가 한 3에서 4? 과학탐구가 3에서 4인데 사탐으로 바꾼다? 아,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친구들에게는 비추천합니다. 변환 점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지원할 친구들에게는 비추천하지만 중위권 대학 지원자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학탐구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럼 사회탐구에서 3등급만 해보자. 사회탐구 3등급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죠. 수시 최저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3등급, 2등급입니다. 자,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정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쉽다고 도전했다가 3등급에서 고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성향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피해야 되는지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신 편이요. 이 사회탐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 자연계 친구들도 잘 들어야겠죠. 내신에서 사회탐구 보잖아요. 그죠? 다 등급에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1학년, 2학년 사회탐구 과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미리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 정신여고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여고 1, 2, 3학년 사회탐구 과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통합사회고요. 2학년은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정치화법,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화탐구. 굉장히 많죠. 7과목이나 들어요. 3학년 볼까요? 한국지리, 경제, 사회문화, 생활윤리, 고정가윤리, 지역이해, 현대 세계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 과목들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이 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1학기에 몇 개, 2학기에 몇 개 선택을 해서 듣겠죠. 근데 보통 자연계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어차피 이과로 갈 거고. 그래, 뭐 등급 중요하지. 그냥 뭐 공부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전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회탐구는요, 과목 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탐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물화생지. 그냥 이렇게 물화생지 4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학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회탐구 볼게요. 엄청 많아요. 다 다른 분야죠.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학생부 종합에서 우위점을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에 뭔가 더 한다? 해당이 없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학생부 종합. 계륵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을 포기한다는 건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상, 흔히 말하는 세특이죠. 여기에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을 이 과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의대 갈 건데 사회탐구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본인은 뭘 보여주면 됩니까?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면 되겠죠. 물리나 화학에서는 본인의 전공 지식 또는 전공 적성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런 과목에서는요, 또 사회 문제 탐구 굉장히 훌륭한 과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친구는요, 교육 관련 과, 그죠? 교육학과나 땡땡 교육과를 가고 싶습니다. 이번 사회 문제 탐구의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했느냐? 교육이라고 하면은 다들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의학 계열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의학적으로 또는 내 분야를 이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로 풀어낸다면 우리는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등급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연계 친구들은요. 물론 당연히 문과 친구들은 등급도 중요하고 여기서 본인의 능력도 보여줘야겠지만 자연계 친구들은 사회탐구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유리한 점으로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수능. 어떤 과목이 불리한가 또는 어떤 과목이 유리한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불리하다 또는 막연하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과목들을 조금 더 낱낱이 파헤쳐봤고요. 자, 사탐론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사회탐구로 바꿨을 때 이득이 되냐?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사회탐구로 바꾸는 걸 굉장히 고민해야 되냐? 마지막이 내신편이었어요. 이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내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과학탐구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탐구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이 필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